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13건의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철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시 세입 예산안과 함께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정철입니다. 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승민 징수과장 배석했습니다. 한성욱 세액관리팀장 배석했습니다. 이철우 지방세 체납팀장 배석했습니다. 유명희 세수입 체납팀장 배석했습니다. 이광경 세무조사팀장 배석했습니다. 징수과 소관 2024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지방세 및 세수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5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80억 8,865만 3천원이 증액된 9,965억 18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으로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3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2,548억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수입 부분입니다. 설명서 186쪽부터 204쪽입니다. 세수입은 전년 대비 18억 5,622만 6천 원이 증액된 432억 6,556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세수입은 전년 대비 15억 2,913만 3천 원이 증액된 273억 8,051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0쪽부터 285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수입은 전년 대비 2억 6,206만 3천 원이 증액된 87억 1,498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7쪽부터 340쪽이 되겠습니다. 과징금은 무단 방치 차량 범칙금 등 2,200만 원을 범칙금 과목으로 편성돼 2,980만 원이 감액된 1억 6,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행강제금은 5억 5천만 원, 변상금은 3천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과태료는 전년 대비 9,163만 원이 증가한 10억 4,526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담금은 전년 대비 1,900만 원이 감액된 5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 요인은 상소득과 지하수 이용 부담금 2천만 원이 감사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범칙금, 무단방치 차량 범칙금 등 새로 신설하여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총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1,652만 원이 감액된 7억 1,378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1쪽 세입관리입니다. 징수과 세입 증대 업무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과 우편 발송료, 세무 업무 활동비 등 5,0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353쪽 세수입 부가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세수입 부가 지원을 위한 고지서 구입 및 세수입, 납부 편의 시스템 유지 보수비 등을 포함하여 총 5,973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5쪽 세무조사입니다. 성실한 납땜 풍토 조성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무조사를 위해 법인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및 지방세 설명회 개최를 위해 총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357쪽 세수입 징수관리입니다. 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채권 확보를 위한 세수입 체납관리 시스템 수수료 및 유지 보수비, 체납 안내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임기제 공무원의 세액 수입, 체납 징수 포상금 지급 등을 위해 8,672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359쪽 세입 담당 공무원 업무 역량 강화입니다. 세입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세액 수입 및 지방세 체납 실무 교육과 세입 담당자 간 업무 공유를 위한 워크숍 진행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61쪽 체납세 징수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체납 징수 관련 시스템 수수료 및 유지 보수비, 체납 안내문 발송에 따른 우편 요금, 임기제 공무원의 지방세 체납 징수 포상금 지급 등을 위해 총 1억 4,806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4쪽 체납자 실태 조사입니다. 실태 조사원을 활용한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와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등 7,878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366쪽 개별주택 가격 산정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 산정을 위한 국비보조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홍보비 등 총 2,78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68쪽 개별주택 가격 검증입니다. 개별주택 가격 검증 수수료 지급과 육아휴직 중인 공무직 대체 인력 인건비 등 총 1억 8,558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0쪽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 검증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 이전에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검증 수수료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2쪽 기본경비입니다. 원활한 징수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무용품비, 부서 안내 간판 제작, 국내외 출장 여비 등 4,1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4쪽 부서 운영 기본 경비입니다. 징수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추진비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우섭 위원님. 예, 최우섭 위원입니다. 지금은 경기가 어려워서 우리 세수가 좀 많이 줄어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세나 이제 국비, 도비도 좀 많이 줄어들 거라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 징수과 관련된 거는 우리 지방세 수입이 전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내년도 예산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민세 부분하고 우리 재산세, 주민세는 증가가 좀 됐고 주민세는 좀 감소 요인이 있어요. 이거 관련돼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예, 세액관리팀 한성우입니다. 주민세는 일부 증가한 거는 저희 근로소득 최저임금이 지금 9,620원, 9,860원은 내년도 증가되거든요. 그 근로소득이 증가됨으로 해서 일부 이제 거기에 걷는 종업원활 사업 주민세 이런 게 증가돼서 일부 개정한 겁니다. 네, 우리 재산세가 좀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잖아요. 이것도 좀 관련돼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재산세는 지금 올해 공시지가가 많이 하락됐습니다. 공시지가랑 공동주택 가격이 일부 많이 하락되어 갖고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을 거로 생각했고요. 그래도 일부 감액이 올해는 세수 적용 때 많이 줄었는데, 왜냐하면 내년에는 그래도 일부 공동주택이 보통 저희가 한 5,500세대가 늘거든요. 그래서 일부 신규주택이랑 공동주택 신규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공동주택, 개별주택 가격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세액이 6,700 그거로다 예상한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그러면 그 공시지가가 지금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돼요? 공시지가 따지면? 저희는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을 하고 있고요. 공시지가는
그 토지민학과 사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7, 80%의 쪽에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보다도 지금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시지가는 어, 올해 예상하는 건? 네, 왜냐면 2022년도까지는 저희가 공시지가라든지 개별주택이 다 상승하였으나 2023년도에 이제 국가 정책으로 해서 부동산 거래가 감소되고 그래서 공시지가가 지금 올해 많이 하향되어 있습니다.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3.5%가 하향되고 공동주택 가격은 12%가 이렇게 하향돼서 내년에도 거의 비슷한 추격으로 하락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여기 지금 담배 소비세 관련돼서 뭐 지금 한 4억 4천 정도가 지금 증가해서 뭐 저도 좀 놀라운 수치지만 한 200억 정도 세수가 지금 늘어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거 관련돼서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담배 소비세는 이제 5년치 평균 세액을 했는데요. 세액에서 이제 신장률을 해보니까 저희가 1.7%씩 신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장률 곱하기서 올해 예산에서 해서 가격을 산정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담배는 계속 필 거라는 얘기상을 하시는 거죠? 예, 예. 신장률이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좀 우리 징수과에서 또 담배 소비세 관련돼서 이 자료를 좀 주신 게 있어요. 보면 뭐 저도 지금 저는 피우는 담배만 이 과세를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저도 이제 담배는 피고 있지 않은데요. 끊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뭐 씹는 담배 뭐 맞네요. 여기 뭐 저기 하다 보니까 이 니코틴 용액에도 그 세금을 부과하네요. 예, 지금 니코틴용의 전자담배에 보면 그 니코틴 용액으로 흡입하는 담배가 있고요. 관련형으로 해서 전자담배가 이렇게 해서 그에 다 부과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일단은 피우는 담배로 해서 이제 그 전자담배를 옮겨가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세수에는 별 영향 없이 증가한다는 얘기인 거죠. 항상 세수는 꾸준히 담배가 이제 신장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5년치 평균 해보니까 꾸준히. 이 담배를 끊는 게 바람직하긴 한데 세수를 위해서는 그래서 이게 담배 피는 분들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네요 지금. 이게 한 200억 정도가 지금 늘어나는 거 세금을 내고 계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교안 의원님. 네, 지방 교부세 83억 정도 예년에 비해서 더 들어오는 거죠. 지금 추계하신 게. 죄송하지만 지금 페이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거 보고 있거든요. 몇 페이지죠? 설명서가 사업 명세서 보고 있는데, 네, 세입이요. 지금 지방 교부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하게 쪽에 저희가 하는 게 아닌 거를 근데 지금 국가에서 이렇게 예, 내려올 그건 거라고 전략에서 이렇게 액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추계하는 게 전혀 아니고. 그거는 해당 사업부에서 아마 보조금을 신청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있어서 그건 저희도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네. 네네. 그러면 이렇게 본 예산 때 이 정도 지방 교부세가 들어올 건데 나중에 덜 들어올 수 있는 국비는 내려올 건데 그때 얼마 내려오는지는 그때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조정 교부금은 줄어들었고요. 이 조정 교부금은 도에서 내려오는 거죠. 네네. 네네네. 네, 이렇게 조정 교부금은 덜 들어올 거라고 보고 국고 보조금은 더 들어올 거라고 보는 그 배경이 어디 있는 건가요?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징수과장 최승현입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제 국비가 세수가 덜 거친다고 이제 언론 보도도 되고 긴축 재정도 한다고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된 상태고 지금 본 예산에는 이제 저희들은 이제 지방세를 추계한 거고 지금 현재까지 내려오는 국비 보조 사업, 조정교부금 이런 거는 거기까지 나오는 거고 전년도하고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년도 우리 추경까지 포함해서 저희 전체가 1조 6천억 정도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본 예산 할 때는 1조 한 2천억 정도밖에 추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4천억 정도가 유예가 있는데 이게 여기서 그 돈을 국도비 사업이나 보조금을 얼마나 더 끌어다 쓸 거냐 이거에 따라서 추경 세수가 바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규모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여기 그 범칙금에서 무단 방치 차량 범칙금, 무보험 운전자 범칙금 있는데 이거 신설된 건가요? 예, 세카린 한성인데요. 그게 신설된 게 아니라 기존에 그 사업보수에서 가진금의 형태인데 잘못 입력을 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은 바로 목 변경해서 범칙금으로 정정한 겁니다. 아, 과징금이었는데 범칙금으로 예, 목 변경. 원래가 범칙금이 정상인데 아, 그래서 원래 정정한다. 있었던 건가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21년도, 22년도 재정 분석한 결과표를 보니까 지금 지방세 수입 비율이 타 도시, 그러니까 유형 평균보다는 높았는데 전국 평균보다는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방세 수입 비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방세에 대해서 안내책자를 이제 만들어서 배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적기에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세무조사팀장 이광경입니다. 지방세 안내책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연초에 지방세 개정 사항하고 기본적인 안내 사항에 대한 책자를 제작을 해서 지방세 설명에 참석하는 법인들하고 매년 이제 신규 공장 등록하는 법인들의 우편 등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기타 자료는 민원실이나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서 업체나 사업체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지방세에 이제 대해서 세입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되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개별 공시지가하고 이제 재산의 토지 특성 자료를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조사를 해야 탈루하는 세원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흡 지표로는 지방세 체납의 관리 비율이 굉장히 좀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2년도에 1.34%였는데 유형 평균이 0.84, 정규 평균이 0.95여서 저희가 지금 현재 체납관리단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2년 지표니까요. 혹시 23년도에 조금 더 어떻게 상향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2024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할 건지에 대한 본 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있으시면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방세 체납팀장이 이철입니다. 22년도에는 그 체납관리단은 22명 이제 도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6명 했습니다. 그 도비가 이제 금액이 50%에서 30%로 줄었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비가 아예 없어지고 이제 12 전액으로 이제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같은 규모로 6명 채용해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어쨌든 도비에서 이제는 시비를 투여를 하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아까 또 계속 얘기 드렸지만 이제 좀 어려워지는 시기 아닙니까? 그럼 일단은 주민분들이 제일 먼저 내시는 게 세금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은행 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세금에 대한 부분이 많이 거치지가 않아서 아마 징수과에서 하는 역할들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할 것이라고 좀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방세 이제 징수 전망에 대해서 분석을 이제 내놓으셨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전망치를 보면 잠시만요. 이제 그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이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 법인세, 특별징수세 이렇게 있는데요. 경제 성장률, 세액 신장률을 조금 다르게 다 책정이 된 이유가 평균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지금 보면
종합소득세, 양도세, 법인세, 특별징수 이렇게 소득세가 5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네. 보통 저희가 그 해당 세목별로 다 평균치를 나눕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나눠서 거기에 해당 이제 연도별로 이제 경제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신장률을 해서 그 예상액을 해서 본 예산을 추정합니다. 그럼 종합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GDP 전망을 해서 네. 경제 성장률을 지금 반영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그러면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나요? 지금 저희가 사실 소득세가 국세를 저희가 반영을 하지, 국세의 10% 정도가 반영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기획재정부에서 그 이번에 보도자료를 반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평균치랑 신장률 이렇게 해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경제 변수에 따라서 이게 징수에 대한 애기도 변동이 좀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좀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근 의원님. 네, 정태훈 의원입니다. 페이지 351조 세액 관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그 우편 발송을 하는 요금 등기료가 감해졌습니다. 1,012만 원. 그래서 등기 우편료가 감해졌는데요. 반대로 페이지 561조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그 일반 우편 발송료가 1,440만 원이 오히려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등기료는 감했는데 그 일반 체납 고지서 발송료, 일반 요금은 증감됐거든요. 요 이유를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 부분에서 등기료가 감해졌습니다. 1,012만 원. 예. 지금 세입관리 같은 경우는 지금 등기를 일반 저희가 우편물 뭐 세무조사라든지 아니면 저희 가오나비라든지 이런 걸 보내고 있는데요. 등기가 좀 많이 반송이 돼서 일부를 저희가 일반으로 다 전환한 경우입니다. 아니, 요거래. 등기 우편이 반송이 되고 일반 등기 우편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됐는데도 오히려 우리가 꼭 본인이 받기 원할 때 등기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꼭 전달되라고. 근데 그거는 오히려 감이 들어오고 오히려 반대적으로 그 일반 우편료는 증이 1,44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일반 우편물이 간 거는 그냥 버려지고 유실돼도 이거를 찾을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되는 게 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등기 우편을 조금 반송되면 더 반송 한 번 더 보낸다든가 아니면 체납 요원이 계속 반송되는 집 같은 경우는 직접 방문해서 이게 뭐 이사를 한 건지 아니면은 어떤 거주를 하고 있는 건지 실거주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확인해야 되는데 등기 우편료는 감하고 일반 우편료는 안 받으니까 오히려 등기 우편료를 뭐 반송이 많아서 감했다. 이거는 좀 이유가 타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요 자료를 다시 확인해 갖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행하신 거라면 오히려 등기 우편을 보내시고 난 후 반송됐다면 그 집은 체납관리 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방문하게끔 하셔서 체납관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비춰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다고 해서 반송이 많이 와서 일반 우편료 요금을 오히려 이 감한 것보다 많이 늘렸다. 그럼 감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이거는 이제
우리 안성 시민께서 그 궁금한 사항을 좀 질문하신 건데 제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고지서가 우리 세금 고지서가 많이 오는데 이게 연거쳐서 온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를 좀 한 번에 넣어서 우편물을 좀 발송하면 어떻겠냐. 그러면은 우편료가 아껴지지 절약되지 않겠나는 그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부서에서 잠깐 듣기는 했는데요.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한 좀 말씀을 좀 주십시오. 예, 징수과장 최승희입니다. 그 부의장이 말씀하신 거는 납세자들한테 참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민원인도 맞는 것 같고, 체납 고지서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5장의 우편물이 같이 올 수가 있어요. 세목별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민원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넣어서 홍길동이라는 이름에다 안에다 한꺼번에 넣어서 보내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데, 저희들이 고지서를 지금 수작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몇천 건, 몇만 건 되는 거는 다 고지서를 위탁 관리해서 거기서 출력을 해서 우편까지 한꺼번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 목별로 체납 건별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시민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사안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은 이제 위탁 관리를 하시니까 자동으로 보내지니까 지금 건건이 보내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 비용하고 우리가 이제 수작업하는 그 사람들을 이게 써서 수작업을 하는 비용하고 혹시 비용 계산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비용 계산은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 사무실 지금 징수과 있는 사무실이 고지서를 출력하는 사무실이었거든요.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고지서를 출력을 해서 사람별로 분류를 해서 봉투 담아서 보내는 작업까지 다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모든 시 전국이 다 그렇게 안 하고 전부 다 그 위탁 관리를 해서 우리가 명단을 보내서 각서 받고 비밀보지 준수까지 각서를 받고 계약을 해서 고지서를 다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다 담아서 할 수 있는 인력이나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비용 계산을 안 해보셨다는 얘기잖아요. 예,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비용 계산을 해보신 적이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저희가 답변을 드릴 때는 그게 위탁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같이 전에는 수작업이라 같이 넣어서 보냈지만 지금 현재는 위탁 관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동시에 넣어서 보낼 수가 없다. 이제 시민 입장에서는 이제 한 번에 넣어서 보내면 우편 요금도 아낄 수 있고 세수를 절감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따로 보내느냐라는 그런 취지로 질문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답변을 일단 그렇게 드릴 건데요. 우선 그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전혀 기점 밖으로 흘릴 게 아니라 위탁 관리한 것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편을 1년에 몇 번 넣는지 왜 우리 지금 현재 투표도 보면은 수개표를 하느냐 전자개표를 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랐을 때 수개표를 할 때 그때만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지금 내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서명도 하고 비밀 정보 공개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위탁 관리를 맡기고 있다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비교 계산 드는 비용에 대한 비교 계산을 좀 한번 해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368페이지. 네. 개별 주택 가격 검증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2024년 사업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사업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개별 주택 약 22,000호에 대해서 이제 직접 수행하신다고 해서 여기에 보면은 예산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명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약 한 3,259만 4천 원, 뭐 수당까지 보수해서 4만 8천 원, 아니 48만 원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이 개별주택 공시를 위한 가격 검증이 끝나고 나면 이게 이제 이분은 지금 채용되신 분은 끝나는 겁니까? 예, 지금 개별주택 가격 그 검증해서 뭐 인건비가 3,200 세운 거는요. 저희가 공무직 그 개별주택 했던 직원이 있었는데 육아휴직이 들어왔습니다. 네. 작년 4월달 들어가서 올해 그 대신해서 대체 인력으로 다 해서 1년치 저희가 계산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매년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매년 실시하신다는 얘기죠? 끝나는 게 아니고. 예. 여기에 보면은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돼 있고 여기에 신규 예산만 있습니다. 이럴 때 같으면은 여기 사업 설명 이거 사업 개요 이렇게 넣고 하실 때 이 부분에 그 아까 말씀 설명 주신 지금 현재 담당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휴직에 들어갔고 대체 인력이라고 여기에 명시해 주셨으면은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여기가 명시가 이렇게 대체 인력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거를 좀 반드시 이렇게 해서 여기다 당구대 표시라도 해서 대체 인력 인건비라고 이게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못 보다 보면은 아니 이게 그럼 이번 올해 1년만 하고 이거는 연도별로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년 그렇게 몇 호씩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2만 2천 호가 되면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돌아가게 됩니까? 지금 개별주택은요, 1월 1일 기준으로 매년 조사하는 거고요. 6월 1일 기준 신축일 때 이걸 다 조사해야지만 세금,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요. 매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또 보충되면 대체 기간제 같은 경우는 그분이 복직하면 이 예산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복직할 때까지 저희가 기간제를 고용하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왜 공시지가가 이렇게 우리 뭐 산단도 들어오고 토지 가격은 올라가는데, 예? 토지 가격도 막 이게 실거래가가 지금 막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거래가는 막 상승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공시지가는 그와 반해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 어떤 겁니까? 지금 개별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부동산 거래가 잘 활발하지 않아서 측정이 잘 안 되고요. 공동주택의 경우는 일부가 측정이 돼서 그 기준점을 감정평가사님들이 표준택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정합니다. 그것이 낮아지면 저희가 그 가격이 올랐을 것 같더라도 그걸 적용하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나이를 먹어서 네.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물도 그렇고 쉽게 네, 이해하면 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나이가 이제 연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좀 내려가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질의 잘해주셔서 저는 딱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올해 자동차세가 약 14억 원 증가됐거든요. 이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 차량이나 검사 지연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하고 있잖아요. 올해 번호판 영치 단속을 몇 회 하셨을까요? 네, 위원장님. 예, 지방세 체납총량 이철호입니다. 저희가 이제 상하반기 뭐 분기별로 해가지고 한 10회 정도 한 거 같고요. 지금 번호판 영치대수는 한 120대 정도 이렇게 영치했습니다. 올해 120대 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번호판 영치 적발된 차량 체납 차량은 120대고 번호판- 공매 처분한 게 몇 건이죠? 공매 처분한 지금 18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18대. 예. 이게 증가를 한 건가요? 작년 대비해서는? 매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올해 좀 많이 했습니다. 이 자동차 의무보험 그 미가입 과태료랑 이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각각 이거는 또 어느 정도죠? 세액 수입
같은 경우에는 한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한 60억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총 저희 안성시는 차량과 관련해서 체납액이 총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차량 관련 자동차세하고 해가지고 한 80억 정도. 80억이요? 예.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세외 수입 과태료는 세외 수입 과태료가 한 60억이고. 80억 중에서도 60억. 예. 왜 질의를 드렸냐면 이렇게 좀 많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이 좀 많은데 저희 안성시는 사실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보시면은 체납 조사원 같은 경우도 6분 계신 것 같은데 이 출장료비가 250만 원에 불과해요. 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상하반기에 나눠서 10회 정도 출장을 나가셔서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 저희가 뭐 250만 원 예산 대비해서는 많은 그 효과를 보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좀 늘려서 저희가 자동차세를 더 확실히 좀 받아내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체납 실태 요원을 모집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모집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기간제들이고 그 나가가지고 뭐 번호판 영체한다든가 뭐 공매처분 차량을 인도한다든가 그런 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하고 근데 밖에 나가서 뭐 많은 다툼도 있고 그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 기간제 근로자들 이제 뽑아가지고 그런 거를 시킨다는 건 좀 과하고 저희가 이제 그 실태 조사원들을 뽑아가지고 전화상으로 많이 독려하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전화 연락처가 없거나 그런 때 방문해가지고 뭐 스티커 붙여가지고 뭐 그 사람들이 연락 오게 할 수 있게 그런 정도로 이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네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기간제 근로자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남양주 같은 경우는 진짜 전문 인력을 지금 동원을 해서 이 차량 체납 차량을 적발을 잡는 지금 전문 인력을 지금 양성하고 있는데 우리 안성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그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공무원이거든요. 그 이제 2명 채용을 해가지고 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이 체납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른 시 못지않게 이제는 더 전문적으로 조금 도약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하에 드리는 거니까요. 이거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이 아까 말씀하신 10회가 아니고 이 단속도 조금 더 늘려서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징수과장 최승현입니다. 그 최승현 의원님께서 그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부서에서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매일 뭐 10만 원짜리 이하 5만 원짜리 갖고도 전화로 욕 먹어가면서 아침에 욕 먹으면 하루 종일 뭐 기분 상할 때도 있고 뭐 이러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고액 체납자들은 그렇게 욕 안 하거든요. 행정 제재로 다 끝나는데 이제 소액 체납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이제 우리 체납관리단을 6명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이 출장을 가서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 본 예산에 이렇게 세우고 만약에 저기 되면 추경에 더 반영해서 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고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 이중섭 위원님.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징수관을 제가 사무실을 좀 방문해봤더니 어떻게 보면 좀 음지에서 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음지에 일하시면서 좀 고충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양지로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지금 이제 부서 안내 간판 제작이라고 있더라고요. 기본 경비에.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징수과가 있는지 뭐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징수과장 최승현입니다. 예. 그 의원님들도 뭐 이렇게 방문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사무실은 너무 뒤에 있어서 민원인이 찾아오기 너무 힘드시고 또 지금 보면은 이렇게 문 앞에 걸려 있는 명패 징수과 조그맣게 하나 돼 있어서 내년 도에는 좀 이렇게 LED로 저쪽 식당 쪽에서 들어올 때도 좀 하고 이쪽에도 좀 설치하자. 그래갖고 최소 금액이 얼마냐 좀 해서 견적을 한번 받아보니까 한 그 정도
350만 원 돼서 좀 이렇게 사무실을 많이 방문 뭐 체납되신 분도 민원인이시거든요. 사무실 오시면 우리 직원들한테 오셔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웃으면서 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해드려라, 우리 잘 하자, 뭐 이런 취지로 일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런 일원의 하나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징수과를 찾기가 일반 시민들이 찾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간판이 현찮게 돼 있는지 안내 표시판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래서 다행히 이번 예산에 담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하나 더 여쭤보면 개별 그 주택 가격 산정과 공동주택 가격 산정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산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개별주택 가격은 일단 저희 지자체에서 다 산정을 하고요. 표준주택을 이거에서 근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해서 저희가 열람에 대해 이의신청 이루는 것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로 인한 민원 신청 같은 건 별로 없나요? 민원 같은 경우, 이의 신청 같은 경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한 건 의견이 나온 게 있었는데요. 그 이제 감평사님이랑 저희 실무자 주무관님이 함께 거기 현장을 가봤더니 그 가격이 적정하여 저희가 기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의 평균은 이의신청 같은 한두 건 정도고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전에 그 지역에서 활동할 때 보니까는 대로변에 있는 주택과 소로변에 있는 주택하고 가격이 개별주택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공시지가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매매가는 나중에 보면 대로변에 있는 공시지가 훨씬 예를 들어서 비슷하지만 매매 가격은 한 2억이든 10억이든 더 나가는데 실제로는 기준이 뭔가 좀 모호한 게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너무 없어서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건지.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로하고 뒤에 있는 데하고는 가격 차이는 천차 차이가 당연히 나죠. 근데 저희들은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개별주택도 이 건물의 표준지를 이렇게 군데군데 설치를 해놓고 표준지가 있더라고요. 감정평가사가 우리 안성에 4분이 담당을 하고 계세요. 그분이 연중 계속 우리 안성, 오산 이렇게 3개씩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늘 하면서 안성에 들어가는 가격 형성 이런 걸 제일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러면 표준지는 이동이 없습니까? 변함이 없고 그냥 계속 표준지가 한번 정해지면 계속 쭉 가는 건지. 예, 표준지는 기존의 거는 변함없고 새로 생기거나 뭐 여기 이쪽에 물량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다시 표준지가 또 하나 추가로 생긴다든가 이런 상황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게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